아줌마, 이 복장으로 칠칠 부대 정문 앞에 서겠다고요. 딱 시골 술집 아줌마 같네요. 중위의 비아냥에 병사들까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여인이 사실 77 대시를 만든 창설 멤버이자 투스타 장군이었던 전설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보시면 웃음이 사과로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77 특임대 부대 정문 높은 철문과 삼엄한 경비병들 사이로 평범한 차림의 중년 여인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과일, 초콜릿, 그리고 손수 쓴 편지가 담겨 있었다. 여인의 이름은 김소영. 그녀는 조카를 면회하러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군복도 아닌 소박한 원피스 차림이었지. 그 눈빛에는 따뜻한 애정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부디 잘 지내고 있기를. 김소영은 조심스레 숨을 고르며 경비병에게 다가갔다. 소영이 손에 든 작은 종이 봉투 안엔 갓 사온 과일과 초콜릿 그리고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다. 그녀는 봉투를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단순한 면회가 아니었다. 조카의 어머니는 병으로 몸져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해외 출장을 떠나 집에 없었다. 결국 가족을 대신해 올 수 있는 사람은 소영뿐이었다. 얘야, 이모가 왔단다. 힘내야. 그녀의 눈빛엔 애틋한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소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정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밤엔 제대로 잠은 자는 걸까? 이모로서 그저 조카의 건강만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정문을 지키는 젊은 여장교 앞에서 가로막혔다. 멈추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7텀7 부대의 젊은 중위 박미경이었다. 단정한 군복 차림에 맹랭한 표정. 그녀는 마치 적을 대하듯 소영을 바라봤다. 민간인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허가증이나 방문 신청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소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조카 면회를 왔을 뿐이에요. 박미경은 고개를 위아래로 훑으며 코웃음을 쳤다. 이 복장으로 군 부대를 들어오겠다고요? 여기 시장 바구니 들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병사들도 킥킥거리며 수군댔. 저 사람 누구야? 완전 시골 아줌마 같은데. 그러게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칠칠 오냐? 소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꼭 참으며 대답했. 저는 그냥 조카를 만나러 왔을 뿐이에요. 옷차림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박미경은 더 비웃듯 어깨를 으쓱였다. 군인이 규율을 어기면 처벌받듯 방문객도 규정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기본 예의조차 모르는 태도로 여기 들어올 수는 없어요. 박미경은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말했다. 여긴 군사시설입니다. 면회를 하려면 최소 일주일 전엔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도 모르고 온 겁니까? 주변 병사들이 킥킥 웃자 소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몰랐습니다. 오늘이 제가 처음이라서요. 조카가 훈련을 받고 있다 해서 가족으로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규정을 어기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박미경은 여전히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처음이면 다 봐줘야 합니까? 여기가 무슨 동네 마실 오는 곳인 줄 아세요? 미경은 한 발 다가서 더니 비아냥거렸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 복장 시골 주점에서 술 따르던 아줌마 같아 보여요. 우리 777 특임대 정문 앞에 설만한 차림은 아니네요. 순간
주위 병사들이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소영의 손이 봉투를 움켜쥔 채 부르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차분히 말했다.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군요. 저는 단지 조카 걱정이 되어 온 것뿐입니다. 옷차림이 어떻든 진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예전 군인의 기백이 스쳐 지나갔다. 박미경은 그 순간 잠시 움찔했지만 곧 다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소박한 원피스 차림의 이 여인이 사실은 한때 군에서 손꼽히던 엘리트 장교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국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젊은 시절에는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서 교환 장교 과정을 수료했다. 훈련 성적은 언제나 최상위권. 작전 모의에서도 탁월한 판단력으로 상관들의 신임을 받았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동기들 사이에서 붙은 그녀의 별명은 바로 그것이었다. 김소영은 군에 몸담은 15년 동안 오직 정보와 작전에 헌신해왔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첩보 정보 분석, 위기 지역에서의 파병 경험도 여러 차례 있었고 외국 장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많은 실적을 남겼다. 냉철한 판단으로 작전의 성공률을 높였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부하들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동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불렀다.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 그 별명 속에는 군인으로서의 냉정함과 인간으로서의 온기가 공존하는 김소영만의 특별한 색깔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군 생활은 5년 전 멈추게 되었다. 어머니가 치매로 쓰러지고 언니가 암 선고를 받으면서 김소영은 더 이상 군에 남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전역을 결심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가족을 지키는 게 나의 또 다른 임무다. 그렇게 소영은 군복을 벗고 고향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매일 아침 직접 원두를 갈아 손님을 맞이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삶. 겉보기엔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여전히 군인의 기백이 숨어 있었다. 비록 전역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김소영은 여전히 군 안팎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박미경의 막말이 도를 넘자 소영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았다.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누구한테 전화 거시는 거죠? 박미경이 비웃듯 물었다. 소영은 담담하게 번호를 눌렀다. 오랜만이네 정호 대령. 나 소영이야. 지금 7길 정문 앞인데 잠시 도움 좀 필요해. 그 한마디에 주위의 공기가 바뀌었다. 박미경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다. 소영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담담히 말했다. 정호 대령, 나 소영이야. 지금 7벅 7 정문 앞인데. 박미경 중이라는 장교가 민간인을 모욕하고 있네. 전화기 너머로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박미경이라고 했나? 곧 가겠다. 박미경은 처음엔 비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껐다. 전화 좀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여긴 규율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곧 전화기에서 울려 나오는 자신의 이름을 듣자 그녀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제 이름이 지금 방금.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끝까지 떨리기 시작했다. 소영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박중희, 당신 작년 진급 심사에서 떨어졌지. 그때 상부에서 리더십 부족이란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박미경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건 어떻게? 소영은 담담히 말을 이었다. 게다가 얼마 전 훈련 중 사고로 보고서 제출 늦었다고. 여단장에게 불려가 크게 혼난 일도 있었잖아. 순간 박미경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다. 그 사실은 내부 간부 몇 명만 아는 기밀 같은 이야기였다. 말도 안 돼.
그런 걸 어떻게 박미경의 다리가 풀리듯 흔들렸다. 자신이 마주한 인물이 결코 평범한 시골 아주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공포로 다가왔다. 소영은 한 걸음 다가서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중희, 방금 말한 면회 신청 일주일 전 제출 규정. 그건 단순 권고사항일 뿐 강제 조항이 아니야. 가족 면회는 지휘관 재량으로 언제든 허용할 수 있다는 것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박미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소영은 이어서 조용히 웃었다. 규율을 내세워 사람을 몰아붙이는 건 쉽지. 하지만 진짜 군인은 규율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법이야. 그 말에 박미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 주위 병사들의 시선까지 느껴지자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 순간 부대 정문 앞에 검은색 지프 한 대가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더니 위풍당당한 군복 차림의 장교가 내렸다. 바로 이정우 대령이었다. 그는 곧장 소영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소영 씨, 정말 오랜만이군요. 정우 대령은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이곳까지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위 병사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대령이, 그것도 777 특임대 지휘관 중 한 명이 한평범해 보이는 여인에게 저토록 공손히 인사하다니. 박미경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굳어버렸다. 자신이 방금까지 모욕하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감조차 오지 않았다. 박미경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푹 숙였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비웃고 조롱하던 태도가 에스프리식은 땀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저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박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또 다른 검은색 차량이 정문 앞에 멈췄다. 이번에는 군용 번호판이 선명한 고급 세단이었다. 문이 열리자 금빛 견장을 단 위엄 있는 장교가 내렸다. 그는 바로 주장, 김소영의 친오빠였다. 소영아, 주장은 다가와 동생의 어깨를 붙잡으며 안부를 확인했다. 그 모습에 병사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평범한 아주머니처럼 보였던 여인이 사실은 주장의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순간 정문 앞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다. 저분이 주장의 여동생이라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박미경은 다리가 풀린 듯 그대로 굳어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모욕했던 사람이 군수뇌부와 직접 연결된 인물이라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다. 하지만 정작 김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한 오해일 뿐이에요. 젊은 장교가 규정을 강조하다 보니 생긴 일이겠. 전장은 화가 난 듯 보였지만 소영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다. 형, 여긴 문제 삼을 자리 아니야. 그냥 이해해줘. 그 말에 주인은 더욱 술렁거렸다. 힘으로 누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소영은 끝내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소영은 조용히 말했다. 잠깐, 이 중위와 단둘이 이야기 나눌 시간을 주시겠어요? 주장과 이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정문 한쪽 벤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처음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굳어있던 박미경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요즘 많이 흔들렸습니다. 진급은 계속 밀리고 상관에게 꾸중만 듣 부대원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서 괜히 더 세게 굴었던 겁니다. 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미경의 눈에는 후회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소영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박중희, 군인은 총과 규율만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국민을 지키고 그 가족을 존중하는 것도 군인의 사명이에요. 오늘 나 같은 가족이 찾아왔을 때 당신이 보여줘야 할 건
냉정한 규율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박미경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먼저 존중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소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진정한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면담이 끝난 뒤 정문 분위기는 한결 누그러졌다. 박미경은 직접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카분이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훈련장에서 나온 조카 김소연이 눈에 띄었다. 이모. 소연은 달려와 소영의 품에 안기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이모, 나 여기서 가끔 놀림도 당했어. 시골 출신이라고 힘이 약하다고. 소연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떨림으로 이어졌다. 소영은 조카의 등을 토닥이며 다정히 말했다. 괜찮아, 울지 마. 너는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그리고 이모가 항상 네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날 이후 707 부대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박미경 중위의 태도부터 눈에 띄게 견했다. 예전에는 병사들의 실수에 눈살을 찌푸리고 호통부터 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가 사정을 묻고 조용히 방법을 알려주었다. 특히 김소연에게는 더욱 세심했다. 훈련장에서 넘어지면 직접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야간 훈련 뒤에는 따뜻한 음료를 챙겨주기도 했다. 병사들은 놀라워하며 속삭였다. 중위님이 왜 이렇게 달라지셨지?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 다들 힘이 나는 것 같아. 소연 역시 눈빛이 밝아지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다. 며칠 뒤 부대에는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다. 바로 7건칠 특임대장이었다. 그는 정문을 지나며 우연히 김소영을 보자 눈을 크게 뜨며 곧장 다가왔다. 소영 소장님, 정말 여기 계셨습니까? 곧바로 정중한 거수경례가 이어졌다. 주변 병사들은 술렁였다. 소장님, 2개의 별이라니. 저분이 장군이셨다고? 7병7 특임대장은 굳은 표정으로 병사들에게 설명했다. 김소영 소장님은 별청 7의 창설 멤버이자 국외 작전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전설적인 분이다. 우리가 지금 조대할 수 있는 것도 이분의 땀과 희생 덕분이다. 순식간에 부대는 술렁였다. 말도 안 돼. 아까까지 우리가 비웃던 분이 소장님이라고? 7정치를 만든 창설 멤버라니. 전설 그 자체잖아. 병사들의 얼굴은 경악과 부끄러움으로 물들었다.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정작 김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저는 지금 군인이 아니라 단지 조카를 만나러 온 이모일 뿐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 말에 병사들은 더욱 숙연해졌다.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품격임을 깨닫게 되었다. 소영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정언이 말했다. 군인은 계급장을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대하든 계급과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정적이 흐르던 순간 787 특임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소장님. 저 또한 깊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박중희를 제가 직접 지도하겠습니다. 좋은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박미경은 눈가가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분명 새로운 다짐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박미경은 숙소로 돌아와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김소영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결국 그녀는 펜을 들고 종이에 마음을 담았다. 존경하는 김소영 소장님께
오늘 제 무례한 언행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먼저 존중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편지를 접어 책상 위에 두며 그녀는 다짐했다. 다시는 오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시간은 흘러 몇 년 뒤, 박미경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장교가 되어 있었다. 부하들과 동료들이 신뢰하는 따뜻한 리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계급장은 소령으로 바뀌어 있었다. 몇 년 뒤, 김소영은 다시 정문을 지나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예전에 긴장되고 딱딱한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활기찬 구호가 들려왔다. 훈련장에서는 신병들이 서로 격려하며 훈련을 이어가고 있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소영은 미소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는 소령으로 성장한 박미경이 있었다. 훈련장을 둘러보던 소영 앞에 이제는 늠름한 모습의 박미경 소령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소장님. 아니, 김소영 선배님. 박미경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선배님 덕분입니다. 그날 선배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네가 변하려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난 단지 작은 계기였을 뿐이야. 며칠 뒤 부대에서는 신병 수료식이 열렸다. 단상 위로 행진에 올라오는 신병들 중 소영의 조카 김소연이 당당히 걸어 나왔다. 이모, 소연은 눈물이 고인 채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 순간 소영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조카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소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당당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그 후로 박미경 소령과 김소연은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강하고 성숙한 군인으로 성장했다. 그들이 얻은 교훈은 단 하나였다. 군인의 진정한 힘은 계급이나 권력에 있지 않다. 사람을 존중하고 마음을 지키며 따뜻한 인간애를 잃지 않는 건 이것이야말로 군복을 입은 자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였다.